안녕하세요. 일행공입니다. 일단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쉰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김수환 선생님의 구문독해 시그니처에 대한 리뷰입니다. 전체적인 총평은 이렇습니다. 영어 노베도 할 수 있는 영어 구문독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법을 배우고 나서 구문을 공부하거나 독해를 공부할 때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 구문 해석을 할 때 뭔가 우리말 해설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좀 깔끔하고 세련된 우리말 표현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 어려워하시거나 문법을 구문에 적용하는 그 과정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분들께 좀 괜찮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구문독해 교재이자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강좌 수 자체도 굉장히 콤팩트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을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본격적인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시생분들이 영어 공부를 조금 잘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영어 공부를 안 하고 영어 문법 공부만 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영어 공부의 시작은 저는 개인적으로 구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그동안 서울시, 경찰, 그 다음에 심지어는 법원직까지도 문법의 비중이 막 6문항, 7문항까지 나왔던 적들이 있다 보니까 과락만 면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공시생분들께서 어휘랑 문법에 좀 치중하시는 측면까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문법에 좀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2017년을 기준으로 해서 출제 패턴이라던가 문법의 범위, 어휘의 범위가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안정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컷 높은 직렬이나 지역의 경우에는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영어 점수가 점점점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특히나 뭐 이번에 어느 지역 광역시 교행을 보니까 평균이 약간 90점대를 기록을 하고 있던데, 아마 조금 쉽게 나왔을 때는, 평이하게 나왔을 때는 영어에서도 최대한 점수를 좀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된 거죠. 최근에 공무원 영어 시험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독해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독해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을 위한 영어 구문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커리큘럼의 변화가 가장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김수환 선생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김수환 선생님의 공무원 영어 구문 독해 시그니처 교재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총평은 이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초보자가 문장 해석을 하기에 좀 적합한 교재 구성을 가지고 있다. 강의도 아마 마찬가지일 테고, 구문 독해는 강의를 직접 들어볼 필요가 별로 없어요. 리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교재에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의 관점이라던가 철학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디테일은 조금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의 디테일을 얘기하는 건지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디테일이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좋은 부분도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교재 곳곳에 숨어 있는지 디테일들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디테일이 조금 아쉽다라는 말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전반적으로는 괜찮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은 교재 요거는 해설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나중에 공무원 영어에서 구문 독해를 구문을 다루는 많은 선생님들이 하시는 가장 큰 착각은 문법을 단순히 구문에 적용하면 된다
라고 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구문을 문법을 약간 적용하는 영역 정도로 좀 격화시켜서 이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제가 지금까지 뭐 여기저기서 듣고 공부도 해보고 기타 등등 상담도 많이 수험생분들이랑 많이 얘기를 해보고 하고 나서의 느낌. 구문독해의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청크, 덩어리라고 하죠. 에 대한 파악, 그리고 단순히 단어 조합에서 비롯되는 오역의 예방, 요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재는. 때문에 김수환 선생님은 제가 교재로만 봤을 때 뭐 강의도 마찬가지지만 구문독해에 대해서는 요런 관점들과는 좀 다른, 보다 올바른 쪽의 지향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구문 독해는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이 영어 구문 독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교재의 구성이랑 분량 먼저 볼게요. 교재는 예문이 총 35개의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총 453문장으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데 제가 9 단위로 실려 있는 것들은 좀 제외하고 너무 쉽다 싶은 문장들은 몇 개를 제외를 했습니다. 아마 9 단위까지 하면은 거의 500개 가까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문장들 중에서 159개의 예문이 있고 대표 문장들이죠. 그리고 연습 문장이 294개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453개의 문장인데 분량 자체는 심우철 선생님의 합격영어 구문이랑 비슷합니다. 그리고 뭐 공무원 천일문 같은 경우도 한 권에 500문장 내외로 구성된 것을 보면은 분량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요. 뭐 구문에 대한 설명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표 문장 159개, 그리고 해당 구문을 조금 더 많이 연습해 볼 수 있는 294개의 연습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해설지인데 해설지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책 속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강의 수강을 좀 전제로 한다면 적절한 분량의 해설지입니다. 다만 해당 파트의 구문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에 대한 표시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독학으로 하기에는 약간 불편한 감도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은 강의를 같이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학을 하신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공무원 천일문을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해설지가 워낙 자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동기 선생님의 구문 교재도 독학하기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첫 번째 장점은 목차입니다. 보통 교재나 강의를 리뷰할 때 목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그 콘텐츠에 대한 리뷰에서 목차에서 특성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보통의 리뷰들과는 조금 또 다른 범주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단계의 공무원 영어 구문 독해 교재들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문장이 간단한 문장에서 좀 복잡한 문장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을 하는데 지금 김수환 선생님의 구문 독해 시그니처에도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강사가 구문 독해를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요거는 김수환 선생님의 그 구문 독해 시그니처의 일부에 이제 오형식과 관련된 약간 칼럼 같은 부분을 실어 놓으신 게 있는데 오형식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유는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라고 쭉 써져 있고,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에 대해서
본인의 구문독해 방식의 지향점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덩어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필수 부사에 대한 인정,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최근에 조금 바뀐 지는 오래됐지만 고등학교의 영어 교육 과정에도 이 필수 부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형식이라고만 다루는 교재들은 솔직히 말하면 좀 걸러야 될 필요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바뀌어가는 영어 교육 과정에서 바뀌어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교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김수환 선생님의 구문 독해 강의 교재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특히 요 덩어리 인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목차에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각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에 있을 때마다, 그 다음 부사적 수식어까지 있을 때마다 구와 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구와 절, 그리고 구, 절,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자체가 특정한 구와 절이라는 하나의 문법 형태, 덩어리의 형태가 각 문장 성분별로 구와 절이 각 문장 성분별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각 문장 성분들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끌고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차 구성이 약간은 이제 천일문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목차 구성인데, 구문독해 시그니처인 경우에도 강의를 듣는 처음부터 끝까지 각 문장 성분에 배치된 이 구와 절, 덩어리, 청크를 인식하는 연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만 열심히 공부를 해오신 이제 많은 공시생분들이 구문독해의 기본 전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초보자들에게도 좀 적합한 강의 구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다른 공무원 영어에 관련해서 나와 있는 다른 분들의 목차랑 비교를 좀 해보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예를 들어서 요 왼쪽 거는 이동기 선생님의 구문교재의 목차인데, 아예 처음부터 절에 대한 형용사, 수식 이런 식의 부분들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약간은 이제 문법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구성이죠. 서문에도 그렇게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형식을 좀 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문법 분류 방식을 따르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동기 선생님의 구문은 실제로 그냥 문장 성분별로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하게 구분을 해 놓은 거고, 김수환 선생님의 구문독해 교재는 간단한 것부터 복잡한 것 순으로 쭉 진행이 되고, 그 와중에서도 각 문장 성분이 어떻게 복잡해지는지 구절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연습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심우철 선생님의 구문인데, 이거는 이제 구와 절에 대한 개념 자체를 좀 강조하시는 편이고, 그 외에는 나머지는 조금 유연하게 문법적인 부분을 좀 배제하면서 최소화시키면서 진행이 되는 구문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이제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보는 구문 교재 중에 하나인 천일문 기본에 대한 건데, 기본적으로 김수환 선생님이랑 지향점이 좀 비슷하죠. 필수적인 부사에 대한 인식들이 들어있고, 각 파트별로 구와 절을 다 나누어 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구문 같은 경우는 독해도 마찬가지지만 목차를 봤을 때 그 강사가 이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형태,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이 이거예요. 김수환 선생님의 구문독해 시그니처의 첫 번째 장점은 목차를 봤을 때 구와 절의 개념을 단순한 문장부터 복잡한 문장까지
끝 강의를 완강하는 끝까지 계속 인식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에게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장점은 문장 선별하고 배치하는 문제예요. 문장을 선별하고 배치하는 부분에 관한 것인데, 요거는 유닛 20에 해당하는 가목적어 it에 관련된 유닛을 예로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 문장이 대표 문장으로 실려 있거든요. 이게 2019년 국가직 9급에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문장인데, 원래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두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 대시 가리키는 바를 합쳐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냥 두 문장을 싣거나 구문 자체를 연습하는 거면 요 한 문장만 실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이거를 굳이 왜 한 문장으로 합쳐놨냐면, 아무리 기출이라고 하더라도 구문 독해를 연습하는 문장은 그 문장 자체로 완결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문 독해는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내용과 뗄 수 없거든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두 번째 문장만 있으면 구문에 대한 구문을 파악하는 연습은 되겠지만 의미적으로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냥 그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쓰면 안 된다는 뜻이고, 그냥 예를 들어서 that으로만 표기를 했을 경우에는 이 강의가 그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이 that이 실제로 원래 지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를 자연스럽게 부연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강의가 구문 독해 강의인지 단순히 그냥 문장을 뜻풀이해주는 강의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학습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김수환 선생님의 영어 구문 독해 시그니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다듬어서 교재 자체 그리고 강의 자체의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목차에서도 드러났듯이 공시생분들이 영어의 구문을 파악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서 강사 나름의 노력들이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서 많이 드러나죠. 그리고 배치랑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데, 가목적어 it을 만드는 동사는 크게 5개입니다. 5개가 대표적이죠.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 이런 식의 총 5개의 문장인데, 해석에 대한 연습이 필요한 문장 동사는 make하고 find, consider 이렇게 3개예요. 왜냐하면 think랑 believe는 동사 그대로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think, find, consider는 어쨌든 만들다, 찾다, 고려하다의 의미로만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문장을 여러 가지 문장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교재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 게 make, find, consider가 연습 문장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혼자서 해도 충분한 believe나 think에 대한 부분이 없이 강사가 한 번이라도 좀 더 언급해주고 같이 연습을 해봐야 할 make, find, consider에 대한 부분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유닛 내에서 문장을 선별하고 배치할 때도 많은 고려들을 한 다음에 담겨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런 문장 선별을 좀 디테일하게 잘 해주신 덕분에 이동기 선생님이나 심우철 선생님의 구문 독해 교재에 비해서 분량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 3번째는 좀 어려워하는 구문을 별도의 목차로 분리해 놨다는 거예요. 물론 관계사와 관련된 구문 독해 내용, 교재 내용들에 이 내용들은 다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은 되어 있는데,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보통 독립된 목차로 많이 다루시는 편인데,
수량 표현에 대한 오브 플러스 관계대명사에 관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목차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때문에 물론 이런 부분들이 문장 해석에 대한 경험치가 좀 쌓이고 나면 괜찮아지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빈도는 꽤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구문 독해에 접근하는 과정에 있어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뭔가 우리말에는 없는 요소들이다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같은 부분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한 번이라도 좀 강의를 통해서 교재를 통해서 좀 한 번이라도 좀 집중적인 연습을 하고 정리를 하고 나면 이후에 독해에서 이런 형태의 문장들을 만났을 때 좀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구문 독해 교재, 시그니처 교재의 디테일들, 그 다음에 김수환 선생님이 교재를 바라보는 구문 독해를 바라보는 관점들, 수험 공시생분들이 구와 절에 대한 인지를 통해서 복잡한 문장까지 어떻게 접근해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교재에도 잘 구현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거예요. 가장 아쉬운 점의 첫 번째는 이겁니다. 스텝 1이랑 이게 스텝 2인데 이 사이에 난도 격차가 좀 커요. 스텝 2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물론 이후에 제가 어드밴스드 교재 리뷰를 할 때도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텝 1 자체가 초보자분들에게 이 접근하기에도 괜찮다라는 거는 문장의 이제 가장 낮은 난이도부터 높은 문장, 저난도부터 고난도까지의 문장의 전체적인 평균 난도를 따졌을 때 구문 독해 어드밴스드가 있고 스텝 1이 있고 2가 있잖아요. 2가 있는데 문장 전체의 난도를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 난도의 차이가 좀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텝 2를 공부할 때 생각보다 체감 난도가 많이 올라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시생분들이 문법을 공부를 하시잖아요. 문법을 별도로 공부를 하시고 나서 구문을 듣거나 아니면 그 반대인 경우도 있을 텐데 문법서에서 다루는 예문들의 난도가 굳이 구문 독해 교재에 실릴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정도 문법 문제로 활용될 수 있을 만한 난이도의 예문은 굳이 구문 독해에 실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그런 문장들까지 실려 있다 보니까 물론 어려운 문장들도 있지만 쉬운 문장들도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평균 난도가 좀 많이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스텝 2와의 간극도 조금 심한 편이라서 쉬운 문장들의 비중을 조금 낮추고 중간부터 고난도 문장까지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렸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무철 선생님의 합격영어 구문하고 구문독해 600제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한 30% 정도 겹치거든요. 600제 이 정도까지 끝까지 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식이냐면 이런 식입니다. 합격영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난도라고 한다면 600제에서 다루는 난도는 이만큼이에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뭐 구문의 범위는 똑같아요. 이 교재도 마찬가지고 합격영어도 마찬가지인데 구문의 난도는 똑같은데 어느 정도는 겹치는 부분을 좀 최대한 많이 두어놔서 문법을 하니까 공시생분들이 문법을 하니까 이런 부분에 좀 쉬운 난도에 대한 부분은 문장들은 문법 공부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보고 난이도를 좀 중첩을 좀 시켜놨는데 김수환 선생님의 구문독해 스텝 1이랑 스텝 2를 비교했을 때는 그 중첩되는 난도가 조금
중첩되는 비중이 조금 적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교재는 이제 김균 선생님의 공무원 천일문에 올인원이 있고 551이 있거든요. 여기는 난도는 똑같아요. 저난도부터 고난도까지는 지향하는 난도는 똑같은데 551은 조금 더 어려운 문장들의 비중이 훨씬 높고 쉬운 문장들이 거의 없고, 올인원은 이거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어서 비중의 차이만 두고 있어서 올인원을 공부하고 551을 공부했을 때의 괴리감이 거의 없습니다. 혹은 둘 중에 하나만 봐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데, 김수환 선생님의 구문독해 커리큘럼은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어요. 스텝 1이랑 스텝 2의 평균 난도의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 어차피 문법을 다들 공부를 하시니까 문법 교재에 들어갈 만한 난도의 예문은 좀 많이 걷어내고 그 대신에 기출 문장들을 조금 더 보충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게 기출 문장의 비중이에요. 기출 문장의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거의 80%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쉬운 난도의 문장들을 제외하고 나면 기출 문장의 난도를 최대한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서는 강사가 구문 독해를 바라보는 지향점, 그거를 수험생들한테 전달하는 과정, 그리고 문장을 발췌해 와서 구문 독해 교재에 실는 데 있어서 작업을 해 주신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초보자분들이 구문 독해에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교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계속 도움이 될 만한 교재, 강의들, 그리고 여러 교재들, 공통적인 포맷의 교재들에 대한 비교 등등으로 여러분들이 강의나 교재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격하세요.